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OBS 경인TV 본사 이전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옥 이전은 OBS 경인TV의 제허가 조건 중 하나였는데요. OBS는 2021년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양 방송통신시설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OBS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의회 역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페널티를 물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전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시 의회 신동섭 의원과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앞에 이제 뭐 한 10여 년째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계양구 과거 뭐 터미널 부지이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 시설이 지어진 지 오래 지났습니다. 자, 아직 OBS가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자, OBS 사옥이 오래된 과제인 상황을 좀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 가죠. 예, OBS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인방송 ITV가 이제 노조 갈등으로 인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많은 부침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다가 2007년에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고 다시 OBS 경인방송으로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제어가 조건이 2007년도의 조건이 바로 인천 이전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OBS 이런저런 사정을 이유로 해서 현재 부천 오정구에서 그대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인천 이전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방통위로부터 방송 보류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에 3년 내에 다시 인천으로 이전하라는 조건으로 다시 방송 재허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OBS 결국 시간의 문제지 전국적으로 인천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방통위의 사업 재허가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당시에 이제 송영길 전 시장을 비롯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OBS를 인천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각종 공약과 지원이 맞물리게 되면서 인천시와 OBS 간에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된 거죠. 그리고 서로 밀고 당기기가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불거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이야기를 앞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전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결국 돈 예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OBS 간의 입장차 간극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는 인천 OBS와 계약을 했고요. 2021년에 그 시설 공사비로 10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 금액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례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에요. 그 방송통신 시설이 계양구에 완공이 됐을 때 그 금액만 해도 329억 원입니다. 그거를 건설업자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걸 또 인천시가 소유하면서 싼 임대료를 주고 OBS에다가 이제 OBS를 유치할 계약이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그 해당 건물에 시설에 방송을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뭐 방음이라든지 전기 시설이 전혀 돼 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OBS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시설을 요구했고요. 그래 이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억 원에 되는 건물을 값싸게 임대를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공사비까지 시설비까지 해준다? 이건 특혜 시비 논란 때문에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남춘 시정부 때 뭐 60억이라든지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103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사비가 232억 원이나 2배 이상 폭증하게 된 거고요. 결국 129억 원 늘어난 돈을 누가 또 어떻게 부담하느냐 문제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OBS 이전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 민선 7기 때 계약한 이후에 물가, 뭐 여러 가지 공사비 상승, 뭐 이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얼마나 무엇이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사실은 2013년서부터 19년 그 사이에 그 애무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때 이 계양 방송 시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9년도에 OBS 본사 이전 미약 정원에서 양해가서 만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운영 사업자를 모집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양해각서 체결한
저 방송국이 그 OBS인데 그 당시에 1차, 2차 단독 입찰에 3차에 19년서부터 21년 사이에 그때나 됐거든요. 그때 또 OBS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21년 3월 18일 날 이제 방송환경공사 협의 결과에서 시용 의견을 OBS가 시에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2021년 4월 1일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23년까지 이게 예. 지지부진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그 공사비 문제도 있지만 OBS가 진짜 이 인천 계양 쪽으로 예. 방송 이전을 해서 인천의 방송을 통한 홍보 기능을 강화시켜줄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공사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일단 뭐 그냥 쉽게 예. 말해서 물가 오르고 공사비 오르고 금액이 커졌습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이 부담이 컸기 때문에 C도 그렇고 OBS도 그렇고 서로 머뭇거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이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103억에서 129억이 증액이 돼서 230억으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21년도에 견적이 OBS 민간 견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발주 시에 조달청의 공사 원가 계산 제휴 적용 기준을 통해서 발주가 됐어야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민간 견적은 OBS가 주도적으로 했었죠. 그리고선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OBS는 완전한 방송 시설을 갖춘 이후에 입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C의 입장에서는 2019년부터 12월 30일부터 20년 11월 2일까지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낙찰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비용 등을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만 보면 어디가 책임 있는지 이거는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거를 그냥 지지부진 가지고 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종착점을 두고 협의 종료 후에 내용 증명 발생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OBS하고 이 귀착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일단 지금 인천시가 지방재정투자위원회 예. 심의도 받았었죠. 그 내용과 결과도 좀 궁금한데요. 인천시 계양 방송통신시설의 환경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을 22년 5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해 11월 달에 용역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예산 있죠. 103억을 가지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공사비가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32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설계 용역이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방송시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늘어난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OBS에서 늘어난 금액에 대한 분담한 일정 부분 가져오지 않으면 가져와라라고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즉 OBS 측에서 일정 부분 늘어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하라라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2023년 예산에 반영됐던 103억 원은 전액 불용 처리가 됐고요. 2024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이 예산을 다음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OBS가 분담액을 마련해갖고 와야 되고요. 또 설계 용역을 또 해야 되고요. 또 투자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OBS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 또 재정 상황이 그에 맞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OBS의 반응은 여태까지 나온 게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OBS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좀 뒤로 돌아서 보면 이게 그 민선 광역단체장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저희들이 2014년 2월 28일 날 계양 방송통시설이 착공되면서 그 OBS가 증축을 요구합니다. 90억 원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그 4월 2일 날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네. 장기 처리 융자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120억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분배액을 좀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OBS는 그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네. 없고 저는 이제 그 21년도에 그 유상 그 사용 허가를 내면서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민선 7기에 방송환경공사 이행 완료 후에 하자 허가자가 별도 통보하는 사용 교체부터 5년까지라는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면서 OBS가 그 이 증액 문제에 합리적으로 그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단서 조항이 굉장히 그 OBS한테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시하고 예. 협상이 잘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진전된 건 뭐 하나도 좀 제가 듣진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감에서도 이런 얘기가 다시 불거졌고 시에서도 이제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표정이죠? 저는 2022년 7월 1일부터 행안위 위원장을 예. 했고 지금 행안위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변인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계양방송공사 시설 문제만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지금 결국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가 OBS하고 그 MOU 계약 체결서부터 그 유상 사용 허가를 할 때 그때 OBS하고 정확한 조문과 단서 조항을 가지고 법 문제에 접근했었다면 이 저가 본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시간대마다 문제점을 단기적으로 치유만 하면서 가면서 지금은 거의 해결하지 못할 상황까지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예. 근데 OBS도 사실 이제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제허가 과정에 이 문제도 굉장히 예. 중심 중 사안이었고 물론 비용 문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가 더 궁금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OBS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으로 보일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요. OBS에서는 방송사 제어가 조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천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전하기 위한 비용은 최소화 시켜야 되는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예.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방송국 사정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OTT의 등장뿐만 아니라 또 뭐 광고 시장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소재지를 이전한다? 예. 그에 따르는 뭐 장점, 이점 아니면은 뭐 필요성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통위가 제어가 조건으로 인천 이전을 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방통위의 방송 사업화가 취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보다 물론 가긴 가야 되겠지만 예. 뚝딱 방통위가 사업 취소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OBS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가야 한다고 해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설령 가야 한다면은 방송국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한 니네 지자체에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어떻게 보면 받아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급하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OBS가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2022년인가 일단 5년 조건부 제어가가 난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어 보이는 OBS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독서 조항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좀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좀 지적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 행감 때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겁니까? 이게 이제 그 2021년도 3월 18일 날 그 OBS가 시에 그 수용 그 의견을 제출해서 2021년 4월 2일 날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 당시에 그 5년 고유 독소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그 후에 그 허가자가 5년 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가 저 계양 방송 시설 관련해서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양해각서 체결 그 기간 종료 후, 그다음에 추후에 19년서부터 21년까지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때 그때 당시에 정확한 조건과 그다음에 비용액 부담. 일단 비용액 부담과 관련해서는 모집 공고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이제 민선 단체장이 4년 아닙니까? 그냥 문제점은 인식하는데 그 당시에만 기간만 그냥 끌고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었는데도 커졌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300만 인천 시민들이 이것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2년 7월 1일부터 행안위 위원장 하면서부터 지금 그 민선 8기에서도 잘 해결될 겁니다. 잘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더 이상 잘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제는 OBS하고 단독적으로 이 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할 것인지 내용 정명을 보고 범정의 검토를 통해서 해결해라라고 제가 주문했었던 것입니다. 예. 이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세요? 독소조항 결국은 그 방송 환경 시설을요 소유권자인 인천시가 다 만들어주고 뭐 스튜디오든 음향이든 조명이든 방음이든 다 만들어주고 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계약서상 불리하게 인천시가 맺은 겁니다. 이게 독소조항 여부인지 아니면 누가 이런 계약을 맺었는지 이 잘잘못은 뒤로 하더라도요. 인천시와 OBS 간의 계약은 현재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인천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내지는 페널티를 묻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인천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상당히 불리한 계약을 맺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공간을 이후에 어떻게 써야 될지 대안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만일에 이게 OBS가 이전해 오지 않는다면 이 경우의 수도 사실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인천시 의원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동보청도 유치해서 이제 1000만 시대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도 118조에 우리 그 성장률도 6.8%로 인천이 내년도만 해더라도 부산을 이제 제치고 인구나 뭐 이제 성장률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이 방송국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10년서부터 지금 24년이면 한 15년 동안 소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지만 아까 말 독소 조항에 의하면 또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될지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본위원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고 일단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뭐 페널티든 아니면 OBS의 규칙 사유가 있든 서로 해서 이제는 그 시설이 300만 시민한테 방송국 기능으로서 홍보 기능으로서 자리 잡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예. 대안에 대해서 좀 마지막 의견 주시죠. 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요, 인천시가 OBS와의 계약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지방선까지 있고요. 이 상황이 지지부진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시에서 뭐 특단의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계약 해지를 통한 그런 문제보다는 유정복 시장과 또 OBS 사장관에 만나서 서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겠다라는 방법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 방송통신시설 안에 방송시설에 들어오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인데 두 분께 일단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이후에 일단 시와 의회 또 OBS가 어떤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지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